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물이 금을 만나는 거예요. 물이 금을 만나. 자, 물이 금을 만나면 금생수죠. 아까 그 상생상극은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이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이 금을 만나면 주체와 본질이 보존되며 청정해진다, 맑아진다는 얘기죠. 자, 이게 그 아까 오행의 속성을 보면은 이 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폐예요, 폐. 그래서 금 기운이 닫히면은 기관지나 이 변비 이런 게 생겨요. 대장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폐라는 거는요, 산소를 들어 마시는 거죠. 그렇죠? 맑은 공기를 마시면은 뭐가 깨끗해질 것 같아요? 피가 깨끗해지죠. 그렇죠? 왜? 산소를 공급해 주니까. 그 폐가 심호흡을 한다는 거는, 심호흡을 하면 정신이 맑아지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피가 깨끗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럼 폐는 금이고 피는 물로 보거든요. 그 금생수해지는 거예요, 이게. 금생수. 이해가세요, 지금? 그러니까 금은 물을, 폐에서 산소를 충분히 혈액에 공급해 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물이 금을 만난다는 것은 금생수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죠. 그렇죠? 이런 걸 갖다가 인성이라고 한다 이거죠. 인. 근데 이게 인자가 무슨 인자예요? 도장인자예요. 도장인. 근데 이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인과 편인. 역시 똑바로 된 거하고 삐뚤어진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저 도장인자를 썼냐? 이거는요, 임명장, 추천장 이렇게 주는 거죠, 위에서. 그럴 때는 거기다 뭘 찍어요? 도장 빡 찍어서 주죠. 그러니까 이거 확인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성이라는 거는요, 뭐냐면 그냥 받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주는 거. 엄마가 줄 때 계약금 받고 계약서 쓰고 주지 않죠. 그냥 주죠. 그래서 인성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존경, 수혜, 유산, 뭐 교시 이런 뜻인데, 이건 뭐냐면 위에 사람한테 그냥 거저 받는 걸 인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것은 부모가, 엄마가 나한테 도와주는 것도 인성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렇게 숨 쉬잖아요. 숨, 호흡, 공기, 물 먹죠. 이런 것 대자연의 혜택도 인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물도 다 돈 주고 사 먹지만, 사실 물이라는 게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개울 가면 옛날에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생수로 팔고 있지만, 호흡하는데 뭐 한 호흡하는데 얼마 돈 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런 대자연의 혜택도 인성으로 본다 이거. 인성. 이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식한테 주는 유산, 이것도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인성이에요. 그냥 거저 받는 거거든, 부모한테. 그래서 이 산소 공급해 주는 것, 폐에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도 금생수 해 주는 것, 이런 걸 인성이라고 한다 이거죠. 근데 그 인성의 특성은 진리를 뜻해요. 탐구, 수행, 연구, 도덕 이런 걸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운이 올 때 뭐를 하냐면 공부를 해요. 자연의 진리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수 또는 편인, 정인, 편인운이, 이 인수라는 말은 정인하고 같은 말이에요. 저는 인수라는 말을 잘 쓰는데 정인이나 인수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정인, 편인이 올 때 공부를 해요. 이런 공부합니다. 특히. 이게. 그리고 이런 게 사주에 있는 사람이 또 있고, 그래서 이런 인성이라는 것을 나를 도와주는 기운을 인성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물이 토를 만나면 흐름이 멈추고 물이 고인다 이렇게 돼 있죠. 물이 막 철철철 흘러가는데 거기에 뚝을 딱 쌓으면 못 가죠. 그죠? 저수지 물을 막는 거는 뚝이잖아요. 근데 뚝은 콘크리트로 하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토죠. 그래서 옛날에는 다 이 흙으로 막았잖아요. 뚝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토는 물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렇죠? 멈추게 한다. 이 수다 우토는 배위 제한 지공이다. 이런 글자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뜻만 알면 돼. 물이
토를 만나면 배위 제한지공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물이라는 거는요. 흘러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흘러내려가면 그 물은 없어지죠. 근데 물은 중요한 거죠. 농업용수, 산업용수죠. 그 용수로 쓰려면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둬놓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공이야. 제한지공. 그러니까 물을 토가 가로막아서 모아놓는다는 것은 쓸모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제한지공. 물은 흘러가면은 못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이 다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고여 있어야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댐을 건설하여 전력을 얻거나 관계수를 얻어 수리자원의 혜택을 받는 거죠. 자, 정순하고 내성적인 성향이 여기서 나온다. 이 물이 토를 만나면 그런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일주예요. 내가. 근데 토를 만나면 정순하고 내성적인 성향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 물이 흘러갈 때는 어때요? 소리가 시끄럽죠? 절절절절 콸콸콸콸 막 그러죠? 근데 이걸 다 가둬놓으면 어떻게 돼요? 호수에 가면 고요하죠? 잠잠해지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토를 만나면 정순하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예.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냥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뭐냐면 수가 물을 소가 극할 때 수하고 토를 만나면 토극수가 되죠. 내 입장에서는 극을 당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를 극하는 놈을 뭐라고 그러냐면 관성이라고 한다 이거죠. 관성. 관은 정관과 평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관성이라는 건 뭐는 나를 억제하는 거죠. 극하는 거니까. 억제는 통제, 컨트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앞에서는 조신해지는 게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관으로 보거든요. 이거를 여자 입장에서는 뒤에 이제 육신으로 공부할 때 또 나오지만,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만나면 정순하고 내향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세상이 바뀌어서 좀 안 그런데 속성은 그렇단 말이죠. 이거는 속성은. 자,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거는 공익, 희생, 긍지와 명예, 평등과 무사저축과 보수, 복종, 의무. 그러니까 관이라는 거는 어떤 의무, 말을 듣는 거예요. 통제에 대해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 의무.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보수적이고 무사저축이라는 거는 이렇게 돈을 모으잖아요. 돈을 모았죠. 아까 물을 모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익이라는 말을 이런 건 공익, 희생, 긍지, 명예 이런 것은 관의 의미예요. 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공직자를 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관이라는 것은 공익, 희생, 공직자는 공익자라고 공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공직자 이런 말. 그거는 관을 쓰는 사람을 공직. 공무원은 국민한테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안 그런 게 문제지만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관을 쓰는 사람들은. 이거는. 다섯 번째, 물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물을 기준으로 오행을 다 만나는 걸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섯 가지만 하면 몇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2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물을 만나면 적수성하지상이다. 적이라는 건 물방울이라는 뜻이에요. 물방울이 모여서 뭐를 이룬다는 거예요? 개천을 이룬다는 뜻이죠. 물을 만났으니까. 그렇죠? 물이 모이니까 같은 것끼리 모이는 거죠, 지금. 자, 결국은 물을 만나면 수세가 도도하여 기세가, 물이 많이 모이면은 이게 강이 되고 바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세가 도도해서 기세가 당당해지는 거고. 자, 이런 거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물을 만나는 것 갖다 비겁이라고 한다 이거죠. 비겁. 근데 이거는 비견과 겁재에서 첫자를 딴 거예요. 근데 비견이라는 거는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겁재는 이게 한문으로 보면 겁탈할 겁자고 재물을 겁탈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한자를 이렇게 보면은 이 겁재라는 글자가 좋은 의미일 것 같아요? 나쁜 의미 같아요? 나쁜 의미예요. 이거 돈을 뺏어가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근데 이제 일단 비겁이다. 그런데 결국은
비견과 겁재라는 것은 오행상 보면 나하고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나하고 오행이 같은 거를 비겁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오행이 같다라는 것은 속성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속성이 같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친구, 동창, 형제 이런 속성이 같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비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촛불이라든가 이런 집회를 할 때 보면은 이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이죠. 그죠? 뭐 태극기 집회를 하던 촛불 집회를 하던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죠. 이게 뜻이 같은 거잖아요. 같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물하고 불이 만나는 게 아니라 물하고 물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뜻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게 생겨요? 군중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 같은 사람들끼리 보니까. 그 다음에 협력 정신 투철이죠. 그런 사람끼리 보면 같은 편이잖아. 협력하잖아요. 그 다음에 승세 급진 과강 이게 세져요. 으쌰으쌰하잖아요. 그죠? 데모하는 거는 이게 군중 심리가 오고 이게 광하다는 세다는 뜻이죠. 경쟁과 협조, 균등 분배와 분탈. 똑같이 나누기도 하지만 싸움질로 서로 뺏기도 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분위기가 좋으면 잘 나누는데 먹을 게 조금이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싸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겁재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게 이제 마치 뭐냐면요. 예를 제가 뭐라고 드리냐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을 먹잖아요. 이렇게 선술집에 술을 먹고 있는데 친구 술 같이 만난다는 건 비겁하고 같이 술을 먹는 거예요. 예. 근데 술을 먹고 있는데 어떤 놈이 와서 깡패 와서 친구를 시비를 걸어. 그리고 그 친구를 한 대 때렸어.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 잘 맞는구나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죠. 같이 싸우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협조하는 거예요. 그때는 같은 편이 돼서 적에 대해서는 친구는 같이 싸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는 물리쳤네. 그런 건 이제 계속 먹고 있는데 굉장히 멋진 아가씨가 딱 하나 오는 거야. 그럼 그 아가씨 보고 친구들끼리 야 네가 먼저 사귀어. 그러지 않죠. 서로 자기가 사귀겠다고 그러죠. 그때는 이게 분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견겁재라는 거는요. 나쁜 거에 대해서는 같이 싸우고 좋은 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투는 게 비견겁재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주가 힘이 약한 사주. 힘이 약하다는 개념이 아직은 잘 모르죠. 에너지가 약한 사주는 비견겁재가 오면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힘이 약해 내가. 되죠? 내가 얻어맞고 있는데 형제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되죠? 근데 내가 힘이 좋아. 비견겁재가 많아. 그런데 그때 재물이 하나 떨어져. 이러면 이걸 비겁쟁제라고 그래요.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기 때 형제일 때 동생 얻어맞고 오면 가서 형이 가서 대신 때려주죠. 같은 편이죠. 형제는 영감했다. 그런데 집에서 엄마가 먹을 거 딱 하나 주면 서로 먹겠다고 싸우죠. 이게 형제의 특성이에요. 예, 그렇게 알면 되고. 자, 이래서 이제 5가지의 케이스가 끝난 겁니다. 수의 원리.